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또 1900선입니다. 지금까지 못 샀던 종목, 철강, 화학, 건설, 그렇죠? 그런 종목도 이제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약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시장이 또 왜 이러나 걱정이 되십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다시 1900선대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일단 박스권을 뚫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무엇보다 잠시 후에 시장 팁도 챙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매한 1900선에 다시 와 있는 코스피에 앞서서 앞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어떻게 맞췄는지 먼저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미국 증시 간밤에 마감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3% 정도 내렸군요. S&P 500 역시도 0.1% 정도 내렸지만 그래도 1700 저항은 계속해서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700선은 지켰습니다. 나스닥은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나홀로 이어가고 있네요. 이어서 유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혼조 장세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이 0.1 내지 0.4% 정도 내렸다면 프랑스 증시만큼은 0.1%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혼조 양상을 유럽과 뉴욕 증시가 모두 보였을까요? 일단 좋았던 지표를 먼저 좀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좋았던 지표 먼저 뉴욕 쪽의 지표를 보면요. ISM 비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서비스업 지수가 5개월 내 가장 좋았습니다. 앞서 생각해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주에 나왔었죠. 7월 달 ISM 제조업 지수 얼마 만에 최고였습니까? 2년 1개월 만에 최고. 거기에 이어서 ISM이라는 공급관리자협회랑 똑같은 기관에서 집계한 제조업 말고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지금 5달 만에 가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유럽 쪽 지표도 좋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지표가 다 좋았는데 뉴욕과 유럽 증시 모두 크게 못 오른 걸 보면요. 유럽은 어떤 지표가 좋았는가 비슷합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이 제조업 지표하고 같이 좀 혼합해서 복합 PMI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전체 7월 달 복합 PMI가요.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숫자 50을 넘기면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선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혼조세를 보인 이유. 일단 뉴욕 증시만 보면요. 사상 최고치까지 오른 부담감이 있죠. 지금 잠깐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약간 버벅버벅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21선 정도가 같이 몰려가고 있는데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소폭 강세를 띄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듯하지만 굉장히 미미하고요. 물론 빠지는 폭도 지금 적어서 아직 큰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지표가 계속 좋으니까 정말 지겹지만 양쪽 하나 축소에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도 간밤에 뉴욕이 약간 주춤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댈러스 연준 총재죠. 피셔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주말에 확인한 미국의 7월달 실업률이 7.4%까지 4년 7개월 내 가장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봐서 양쪽 하나 축소 올 가을쯤에는 연준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행동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물어봤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지표가 좋으니까 양쪽 하나 축소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뉴욕 증시 약간 붙잡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쪽 하나 축소 우려에 빠졌다기보다는 사실 사상 최고치 부담감이 더 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이 빌미가 되지 않았는가.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상 최고치에 올라있다는 가격 부담. 다시 말하면 약간 어렵고 세련된 용어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쉰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이 더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분위기 한번 이어서 보시죠. 먼저 일본 니케 225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이미 약간 조정을 보였었고요. 사흘 만에 조정을 받았었죠. 오늘까지 이틀 연속 조정을 받습니다. 1%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니케이 14,000대 다시 회귀하고 있습니다. 15,000대 다이렉트로 못 가네, 그죠? 14,500선 넘지 못하고 21선에서 주춤주춤 다시 14,000선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놀랍게도 5일 연속, 5거래일 연속 올랐었습니다. 물론 아주 차근차근 오르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 오늘은 0.5% 정도 내리면서 2030선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전일 종가보다 10포인트 정도만 아래쪽입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이제 이것이 중국 상해종합 증시가 되겠는데요. 1, 2, 3, 4, 5. 여기서부터 아주 차근차근 거의 2000선에서 지지를 받고요. 1970, 80 라인에서 2050, 60 라인까지 왔었었는데 오늘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상해종합지수도 박스권에 머물고 있죠. 이거 뛰어넘으려면 적어도 한 2070 정도까지는 돌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피입니다. 제 오늘 옷 색깔이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1900선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이죠. 1898포인트. 아마 이 정도가 저가가 아닐까 싶어요. 계장가는요. 1900선 위쪽이었죠. 조금 전부터 1900이 자꾸만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1900 깨지고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 이 정도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약 한 1시간 전부터 진행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장 초반은 약보합이었죠. 어제 종가보다 낮은 포인트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1910선 정도였었고요. 약간 하락을 하다 1900 깨질라 하다가 깨졌었죠. 1890선대 중후반까지 갔었다가 약간 지금 다시 되돌리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종가보다는 한 20포인트가량, 1%가량 조정이, 어제도 조정, 오늘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급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어제 코스피가 기관의 발목에 잡히면서 1924수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관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이거 얼마만이죠? 네, 12거래일만. 올 들어 최장기간 순매수하면서 11거래일 연속, 11일 연속 샀었던 외국인이 이제 12거래일째가 되니까 팔더라 이겁니다. 근데 나 홀로 파는 게 아니라 기관하고 같이 파니까 이 충격파가 있는 것이죠. 개인이 이럴 때 1900 밑에서 살래라고 하면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옵션하기 이틀 전이기 때문에 선물 좀 동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얼마 팝니까? 6천 계약 정도 매도 우위이죠. 자, 일별로 보시면 어제 그제 이미 팔면서 한 4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요. 오늘 6천 계약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집계로만 봤을 때 3거래 연속 선물을 10,000계약 정도 돈으로 치면요. 1조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콜옵션까지 같이 좀 많이 파는 것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풋옵션도 팔지만 아주 미미한 그런 규모이고요. 선물도 그러한데 3일 동안 1조 정도 던지고 있고 앞서서 12거래일 연속 11거래일 사다가 12거래일 만에 현물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만 좀 사는 모습인데요. 현물 그리고 선물에 최근 약간 연속적인 매도가 옵션 만기 앞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선물 차트 좀 열어 보여드리겠어요. 오늘 주쌤 김동영 멘토님께서 중국장 개장하기 전에 출발 증시 와이드 연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장인데요. 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 선물이 계속 가파르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음봉 2개 정도를 맞고요. 2차 하락 쪽에서 247선 정도 유지가 되는 듯 했었는데 중국장 열리고 이래저래 하면서 은근히 지금 245.75 오늘 최저가까지 밀려 있습니다. 큰 음봉 뒤에 246선 우리 김동영 멘토님이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 바랬었던 246.20 라인 때도 완전히 지금 깨지면서 245.70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김동영 멘토님이 언제나 지적하신 한 가지는요. 개인들이 선물 사면 선물 절대 못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역시 개인들이 붙으니까 개인과 전혀 반대로 선물 시장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주한 흐름이 나왔었던 코스닥이었는데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었는데 코스닥도 같이 하락세로 바뀌었네요. 낙폭은 하지만 미미합니다. 코스피가 1% 정도 종가보다 조정받는 반면에 0.1% 정도만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종가보다 포인트로는 1포인트 정도만 아래쪽에 있으니까 양호한 조정이죠. 555선, 555.5 숫자도 기분 좋네요. 558선 정도에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는 듯 했었고요. 상승폭을 다소 줄였으나 여기까지 하락 전하는 데는 움직임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대략 한 요 정도 포인트. 코스피가 1900선 내주면서부터 코스닥도 같이 심리가 조금 꺾이면서 하락 전환했구나. 앞서서 많이 올랐으니까 모든 것이 겹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수급 보실까요? 네, 코스닥의 수급 외국인이 아까 소폭 조금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폭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기관이 이제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이 틈을 타서 역시 매수. 그러니까 개인은 오늘 선물도 사고 거래소도 사고 코스닥도 사고 이때 돈 풀어보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현재
0.3원, 그러니까 30전 정도만 오른 1114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오늘 상승이었었는데요. 장중 한번 하락 반전이 됐었죠. 1112원대까지 갔었다가 다시금 방향을 바꾸면서 거의 시가 부근 정도로 회귀했습니다. 어제를 한번 복귀해 볼까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미국의 주말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거의 10원 가까이 급락을 했었었죠. 맞습니까? 1113원까지도 급락했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약간 되돌림이 나오는 듯 했었지만 역시 여의치 않고 보합권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간밤에 지표가 좋았었죠. 어떤 지표였습니까?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가 좋았습니다. 주말에 나온 고용 지표는 비농업부문 고용이 16만 2천 명밖에 안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좋았지만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같은 여파 또 어제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많이 나와서 원달러가 급락을 했었었는데 오늘 약간 반등을 주고 있지만 시원한 반등도 아니고 장중에 재차 밀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중요한 지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호주 쪽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인데 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관망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달에는 기준금리를 2.75% 정도로 동결했었고요. 하지만 추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인하를 시사하고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인하가 되면 우리 한국 통화를 포함해서 원화를 포함해서 아시아 통화 전체가 약세로 돌면서 또 원달러가 다시 좀 움직여줄지 한번 관심사가 두겠고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한다 할지라도 이번 인하 자체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계속 더 인하할지를 시사하는지도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의 기준금리 동결 인하 그리고 그걸 넘어서 추가 인하 시사까지 오늘 잘 보시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훨씬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준비해봤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말썽이네요. 네, 삼성전자가 2% 정도 내리면서 124만 9천 원. 오늘 시가부터 이랬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잠시 후에 하고요. 분위기만 좀 보면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가 원래 플러스였어요. 외국인들이 사면서. 근데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현물 매도폭이 조금 늘어나고요. 선물 쪽 어마어마하게 팔면서 지금 자동차도 현대차 빼고는 다 파란불로 안타깝게도 돌아섰습니다. 삼성생명과 모비스는 보합권이고요. 포스코도 1%가량 추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약간 더 괜찮은 모습인 것 같은데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어려울 때 하이닉스 그래도 좀 잡아주고 있고요. 추가로 흐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SKT가 마이너스 2% 제법 좀 빠지네요. 한국전력,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신한지주 모두 다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1% 정도 하락하니까 거의 다 언더퍼폼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25만 원대가 약간 깨져 있는데요. 오늘 저가가 124만 5천 원이었었고요. 사실 시가가 거의 저가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2%대 갭 하락 출발하면서 삼성전자 왜 이래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ITC라는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애플 일부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한 것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또 밀리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오래된 뉴스를 알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신규로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한테는 악재겠죠. 일본의 도시바가요. 샌디스크하고 손잡고 삼성전자를 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반도체 메모리 공장 세우는데 4천억 원 투자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거 참 얄궂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옵션 만기 이틀 앞두고 가장 쉽게 선물에 휘둘릴 수 있는 삼성전자가 추가 2차 악재를 만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2% 정도 조정받고 125만 원도 내줬었는데 잠깐 삼성전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사던 외국인들도 다시 좀 매도하기 시작했었죠. 결국 삼성전자는요.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상단도 채 아니고요. 135만 원도 못 가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130만 원대 약간 안착하는 듯 했지만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제는 120만 원대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7월 초에 장중이긴 하지만 120만 9천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요. 지금 약간 연일 밀리는 차트여서요. 오늘도 약간 반등하는 듯 했지만 이 반등이 지금 다시 시가 부분으로 회귀하면서 낙폭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거든요. 오늘 낙폭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향후에도 120만 원대는 반드시 지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서 LG전자 보여드립니다. 8일 날 미국 뉴욕에서요. 새로운 전략폰인 G2 공개한다라고 하죠. 새로운 신제품 앞두고 LG전자의 상승폭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2.6%.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삼성전자 하락폭 그대로 플러스 시키는 그 정도의 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LG전자 한번 볼까요? LG전자는 실적 발표 거의 날 그때부터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었는데 자, 이제 거의 다시 그 가격대에 왔습니다. 이 정도에서 나 이제 팔아버릴 거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차트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 전문가들이 현대차라고 해요. 잠깐 볼까요?
현대차의 이전 차트가 되겠죠. 이 정도의 모습. 현대차는요, 이 정도 가격,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가다가 뚫은 것 같았지만 다시 이 정도에서 걸렸었죠. 근데 이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매물대, 이 가격대를 완전히 뚫어줬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로 치면 가장 쉽게 한 2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 못 파신 분들은 여기서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주의를 하셨을 텐데 20만 원에서 여기까지 이제 V자로 거의 치고 나갔던 그런 모습입니다. LG전자도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는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고 밀릴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겠지만 오늘만 잘 뚫어준다면 이 가격대겠죠. 거의 한 7만 5천 원 라인, 지금 61선 딱 걸렸는데요. 이 정도만 매물 소화를 해준다면 약간 올라가면서 여기서 계속 지그재그식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승폭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윗꼬리가 오늘 많이 좀 달리면서 상승폭이 마감 상황에서 많이 줄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 한번 보시죠. 2차 전지 대장으로서 삼성 SDI 못 말리는 상승을 했었었는데 오늘 좀 하락이 있습니다만 0.9%에 머물고 있습니다. 별로 안 빠지는데 제가 왜 특징지로 준비했냐고요? 오늘 저가가 16만 원이었었습니다. 저가보다 올라 있죠? 네, 누군가가 빠지니까 바로 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오늘 이제 요걸 노리셨던 분들은 아마 바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격이 벌어지고 언제 살까 했던 삼성 SDI가 오늘까지 음봉 3개였지만 음봉 3개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낙폭을 마지막 세 번째 음봉에서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16만 원이 정확히 참 재밌게도 21선이었었고 여기서 바로 요 정도면은 싸게 사는 거다. 바로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낙폭 많이 줄었는데요.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16만 원대 정도에서 분할해서 살 수 있다면 17만 원대, 16만 원, 17만 원 박권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분할해서 16만 원대에서 사 들어가고 있었었는데 16만 원대가 깨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2% 정도로 손절가를 상당히 짧게 잡고 매매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만 원 깨졌는데 계속 줄줄이 들고 있지 마시라는 얘기죠. 단기 급등 때문에 약간 주의를 받았었던 SX 그룹주의 오늘 모습 한번 스크리닝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혼조 양상인데요. 파이노션 빼고는 다 플러스, 그리고 조선해양은 엔진과 함께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SX 그룹주들은 지금 단기 과열 때문에 약간 주의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한 3개 종목 정도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 종목들에 한해서는요.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매수매도 했는데 왜 체결이 안 되지? 라고 하시지 말고 30분 단위로 지금 단일가 체결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좀 알려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이번엔 자동차주 한번 볼 텐데 아까 현대차 정도만 살아있었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L이 은근히 좀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SL 잠깐 보시죠. 자, SL이 지금 오늘 한 4% 정도, 4.5% 정도 빠지고 있고 낙폭도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이 SL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주 좋은 거 많은데 SL 굳이 들고 있지 말자. 오늘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품주로 교체 매매하시거나 이제 적당히 홀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약간 비중 축소 내진 정리적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말 그대로 인용해서 조금 공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닝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특징주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송원산업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한번 어닝 쇼크로 거의 두 자릿수 급락했던 송원산업이 거의 사흘 만에 다시 오래간만에 반등 주고 있고요. KTCS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뭐 궁금할 때 전화 거시잖아요. 다산 콜센터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컨택센터 점유율 1위 하는 기업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4% 넘게 오르는 이유입니다. KTCS 잠깐 차트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잘 사업 내용을 알고 매매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죠. 자, 오늘 엄청난 거래가 터졌고요. 지금 4% 오르지만 12.92%, 지금 한 13% 정도 오늘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약간 꿈틀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너무 가파르게 사시지 마시고요. 이미 많이 오늘 좀 내려왔습니다. 오늘 시가 갭 상승했는데 갭 상승분까지 다시 좀 돌아왔었죠. 이 정도에서 한번 분할 매수 해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KTCS 기관이 쭉 7월달 들어서 꾸준히 매수 강도를 점점점 늘리면서 사고 있죠. 그리고 전일 8월 5일에는요. 외국인까지 살짝 발을 담궜습니다. 간간히 외국인도 사는 그런 종목인데 KTCS 지금 정도 가격에서 모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싸게 사실 일은 없고요.
네, 나머지 특징주로서 오늘 벽산건설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채권단의 유증 얘기가 나왔죠. 한 3자 배정으로 채권단 쪽에서 한 25억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50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규모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유증 규모가요. 2.6% 정도, 아니군요. 지금 벽산건설의 경우에는요. 지금 상승폭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산건설 최근에 계속 기업 회생 중에 있었었는데 네, 역시 한 2% 정도만 오르고 있네요. 이어서 도화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4대강 관련해서 대표이사가 수백억대 횡령했다라는 오늘 혐의가 나오면서 하한가에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낙폭을 많이 줄였다가 결국 다시 두 자릿수로 밀리고 있습니다만 하한가는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 밑에서 지금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듯하기도 하네요. 네, 제약주는 말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약주 가운데 좀 핫한 종목인 바로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앞서서 성캅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성캅셀이라는 종목이 지금 중국에서도 중국 모멘텀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0.8% 정도 오릅니다. 아니 이 종목이 무슨 특징주야? 잠깐 차트를 좀 열어보죠. 실적도 좋았는데 앞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올랐고요. 왜 특징주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 매물대에서 충분히 소화를 했고 또 올라갔고 7월 말에 약간 쉬었습니다. 이때라도 사셨으면 참 좋았을 법했는데 지금 오늘 거의 한 4만 원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셀트리온이 오늘 5% 넘게 오릅니다. 셀트리온 강력하게 홀딩하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상한가 한번 갔다가 하한가. 이거는 뭐 소위 그냥 이벤트였다고 할지라도 이때 외국인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일에는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향후 수급을 봐야 되겠죠. 오늘까지 수급 잘 확인하시고요. 일단 오늘까지 추가 상승하면서 사실은 이거 보세요. 거의 상한가 갔었던 그 가격 65,400원 언저리까지 오늘 65,700원 그 이상 오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 계속해서 수급 보면서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램시만 뉴스도 있겠지만 수급 보면서 계속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LED주 한번 볼까요? 오늘 LED주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서울반도체, 금호전기 좀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루미마이크로, LG 이노텍 종목들은 그렇게 낙폭이 큰 건 아닌데 서울반도체, 금호전기가 약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만 좀 보죠. 대장주인인 만큼요. 4만 원대 넘어가지 못하고 약간 주춤하다가 오늘 21선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좀 눌리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죠. 전문가들은 LED주 오늘 사기에 너무너무 좋은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일자리 관련주 가운데 오늘 이슈가 된 종목이 굳이 꼽자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윌베스라는 종목인데요. 하반기에 순경 뽑는 규모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 서비스라는 윌베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많이 급등했었다가 지금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게 6%대 정도입니다. 윌베스도 역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아까 KTCS는 제가 약간 분할해서 한번 슬금슬금 모아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윌베스는 약간 대응법이 다릅니다. 외형이 축소되고 있고요. 이익도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 같은 뉴스에는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등 시는 좀 매도할 수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한 1,600원 정도 오늘 못 가본 가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이런 뉴스로 올라간다면 한마디로 기업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뉴스에는 반응을 하고 있는데 1,600원 정도까지 오면 특별히 밑에서 1,000원 밑에서 깨져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비중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결제주 패스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새내기주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 NT가 오늘까지 사흘 연속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파이오링크도 오늘 사흘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내기주 두 개가 오늘 같이 좀 빨간불인데 금호 NT 상황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시장 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잠깐 코스피 차트 열고 시장 팁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그런 상승 모습이 되겠는데요. 어제까지 또 최근 얼마까지? 8월 2일까지, 지난주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어제 약간 눌린 것도, 괜찮았어요. 올랐으니까요. 오늘까지도 그렇게 추세가 꺾이는 정도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사실상 초민감한 1900선을 깼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이 많이 들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여기서 이렇게 눌려서 더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요. 여기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사실상 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박스권을 그냥 볼 수밖에 없다라는 다소 안타까운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보여드리겠는데 1870선대 요 매물대까지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갈 거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다시 추가적으로 한 하락해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인 1800까지는 이렇게 되면 거의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1800까지 밀리는데 왜 사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1900에서 조정받으면 살아나는 분들은 다시 약간 더 눌렸다가 갈 거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굉장히 미묘한 지금 지수대에 와서 사실 어제 거래 대금이 넉 달 만에 최저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투자 심리는 더 얼어붙게 생겼습니다. 자, 무엇보다 옵션 만기가 이틀 전인데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 지금 시각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6,46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요. 어제, 그제 한 4,000계약 정도 매도했고 오늘까지 하면 이미 지금 1조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옵션 만기 이틀 전에 이 정도 물량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아예 부담 덜고 간다라면서 더 좋아진 만기를 역발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왕 나올 거 어정쩡하게 나오지 말고 외국인 선물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만기 날은 조금 편해진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급 쪽에 가보시면 매매 연속일수라는 게 있는데요. 기관에 대한 코스닥에 대한 매매 종목, 연속적으로 기관이 코스닥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어제 기관이 코스닥에서 산 종목 가운데 연속적으로 쭉 담았던 종목 가운데 쑥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어제 종가보다도 더 높이 오르는 종목들 한번 보면요. 자, 디스플레이텍 다시 시작하죠. 기관 연속 매수일수가 지금 7일 연속됩니다. DNF 그리고 아까 제가 전자결제주 패스했다는 이유가 여기 같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KG 모빌리언스가 기관 8일 연속 샀고요. KG 이니시스도 기관이 7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자, 한번 KG 이니시스 차트를 열어볼게요. 그럼 어떤 모습인지 기관이 쭉쭉쭉 담아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께 혹시나 조금 도우미가 될 수 있나 하고 제가 좀 가이던스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KG 모빌리언스의 차트고요. KG 이니시스의 차트, 그리고 다날의 차트. 다날은 중국하고 복권업체 독점 계약 이후에 한 번도 이 가격대를 거의 깨지 않고 추가 상승까지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약주 아까 제가 한번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쭉쭉 한번 보세요. 신풍제약.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종근당, 그리고 어제 급등했었던 동아소시오홀딩스, 중화제약 분사된 거죠. 어제 이렇게 급등하고도 오늘 별로 안 눌립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약주에. 최근에 코스닥에 화제가 되는 종목도 뭐죠? 셀트리온. 제약주 흐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반도체처럼 오늘 이렇게 양호하게 조정받는 LED주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코스닥의 중소형주 얘기하느냐? 코스닥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코스닥은 이거 다 넘겨놓고 약간 쉬고 있는데 코스피는 여기에 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다시 쳐졌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어닝 2분기 실적이 거의 다 발표된 코스피는 모멘텀을 잃었지만 코스닥은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특별히 실적 호전에 기대된 섹터가 IT 쪽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코스닥이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죠. 잠깐 1900에 대한 유혹의 손길은 내려놓고요. 저라면 코스닥 쪽에 꽤 괜찮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뉴스인마켓입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에서 물가 안정 흐름 속에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광공업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6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 명 늘어 2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6월 설비 투자 지수는 전달에 견져 4.5% 신장했으며 6월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펜텍은 세계 최초로 지문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LTE 스마트폰 베가 LTE를 6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8월 중순부터 SK텔레콤을 통해 판매됩니다. 지문인식 기능은 스마트폰 뒷면에 시크릿키에 내장된 감지기로 구동됩니다. 지문이 인식되지 않으면 특정 응용 프로그램을 숨길 수 있는 시크릿 모드 기능을 갖춰 주소록과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준우 펜텍 대표이사 부사장은 베가 LTE를 앞세워 국내 LTE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펜텍은 7일부터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팝업 스토어를 열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앞으로 미국 수출 시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외환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무역금융 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국 수출 후 5개월 뒤에나 회수하던 수출 대금을 제품이 선적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결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해 직접 LA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 10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이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22일까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교는 영어 듣기 능력 학습 프로그램 아이리스닝을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듣기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토록 개발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올해 수능부터 듣기 비중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 기본이 되는 표현과 최신 기출 유형을 정리해 초급과 중급, 심화 3단계 총 16개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며 매주 1회 대교 눈높이 선생님이 방문 지도합니다. KT 하이텔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액은 324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4% 늘었고 당기 순이익은 15억 원으로 집계돼 역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KT 하이텔은 앞으로 티커머스와 콘텐츠 유통, 스마트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심은 신세대 꽃미남 스타 이종석을 모델로 기용한 4월부터 7월 말까지 새우깡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올해 10대와 20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삼고 대세남 이종석을 발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71년 출시한 새우깡은 올해 5월 국내 스낵 최초로 누적 판매 75억 본지를 달성했으며 출시 30년 이상, 월 매출 30억 원 이상인 30-30 클럽에도 가입한 대표 스낵 제품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20주년을 기념하는 만찬을 16일 신라호텔에서 갖습니다. 이 회장은 계열사 사장 등 고위 임직원들을 초청해 저녁을 함께합니다. 이 회장이 그룹 고위 임원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1월 9일 생일 만찬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 회장은 만찬에서 그룹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초일류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각오를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6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